안녕하세요. 신곡 피해를 발표한 키스퍼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영화 씹어먹기를 듣고 계십니다. 이번 주 영화 씹어먹기 59회는 스윙보트입니다. 간단한 줄거리를 소개해 주시죠. 네, 투표에 전혀 관심이 없던 아버지가 딸 때문에 투표를 이제 한 것처럼 뭐 어쨌든 이렇게 되는데 그게 에러가 나요. 네. 그 표 빼고는 다 동표가 나와서 후보가 대통령 후보가 이 표가 이제 스윙보트 말 그대로 진짜 결정적인 한 표가 된 네. 거예요. 근데 이제 재투표를 이제 10일 뒤에 하게 해주는데 어쨌든 이 사람이 대통령을 뽑는 거나 다름없이 된 그쵸. 거잖아요. 미국의 대표가 된 셈이죠. 네, 그래서 이제 후보 2명이 이 사람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일으키는 어떤 해프닝을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그렇죠. 조금 첨하자면 지금 딸로 나오는 메릴린 캐럴. 몰리죠. 네, 몰리가 굉장히 철이 일찍 들었어요. 그래서 네, 맞아요. 지금 국가를 생각하고 그러니까 진짜 미국의 미래를 생각하고 지금 본인이 해야 할 것과 뭐 이런 것들을 고민을 많이 하는데 아버지는 거기에 비해서 너무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것 같은 거죠. 그리고 이제 술을 좋아하고 직장에서도 뭐 대충 막 얼버무리다가 이제 잘리고 맞아요. 그러고 투표를 하기로 딸하고 약속했는데 그날 술을 마시고 이제 뻗어버려서 못하게 된 상황에 이제 딸인 몰리가 대리 투표를 하다가 그때 이제 기계 꺼진 거잖아요. 네네. 예. 약간 우리나라 투표 상황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인 거 확실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한테는 투표를 하고 나서 그 표를 찢어서 가져가지 않잖아요. 그죠. 아, 근데 미국은 그렇죠. 그런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영화가 이게 2008년 영화인데 그렇죠. 2008년 영화죠. 네. 그 저희는 지금도 이제 도장 찍잖아요. 종이에다가. 맞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기계로 기계에다가 종이를 넣어가지고 화면에서 터치하면서 이 투표를 한다는 걸 보고 제가 오늘 녹음하냐고 다시 보기도 했지만 이전에 봤을 때도 되게 신기했거든요. 그래서 헉, 미국이 확실히 선진국이구나. 이게 좋기면서도 좀 위험한 게 우리가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좋은 거는 종이 낭비가 안 하고 그리고 뭐 사표 그 후보가 사퇴를 하거나 할 적에 바로 체크가 되는 좋은 장점도 있는데 단점은 조작이 마음대로 가능할 수도 있다는 게 단점인 거죠. 그리고 영화에서처럼 전기 플러그가 그쵸, 빠졌다고 그것도 해서 이제 투표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뭐 그런 두꺼비 집을 위험도 내릴 수 있겠죠. 있지만 누가 고의적으로 한 도시를 정전시켜 버리면 그죠. 그것도 문제가 되는 거죠. 네. 네. 이 이야기가 주된 내용은 아니고요. 멍청한 바보 같은 아니면 뭐 세상 사는데 큰 관심이 없는 그런 무능해 보이는 아버지와 그리고 생각보다 너무 많은 데 관심이 있어서 이 나이 때 가지지 않아도 되는 뭐 여러 분야의 지식도 있고 그리고 정치에 대해 관심도 많고 사람들의 됨됨이라든가 뭐 주변 사람들을 아우를 수 있는 넓은 마음을 가진 딸이 같이 있으면서 발생되는 이야기들이잖아요. 저 이걸 보면서 상당히 재밌었던 게 지금 미국은 대통령을 재선할 수 있잖아요. 네. 네네. 그래서 여기서 그렇죠. 재선을 하려고 하는 대통령과 그리고 가장 유력한 후보 이 두 명이 싸우는 얘기인데 이 대통령과 후보 둘 다 정직하고 올바르고 타의 모범이 되는 그런 좋은 사람들은 아닌 게 확실하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말했던 것들을 이 아버지 때문에 언제든지 바꿀 수 있는. 근데 그것도 이제 영화니까 그렇기는 하겠지만 사실 정치판이라고 해도 되나요? 아무튼 정치판. 보면은 굉장히 훌륭하고 똑똑한 사고를 가지고 계시던 분들도 이제 정치계에 입문을 하면 본인의 판단이 굉장히 흐려져요. 근데 맞아요. 영화에서 그걸 굉장히 잘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렇죠. 주변에서 어떤 참모가 어떤 역할을 해주는지에 따라서 이 사람이 정말 본인의 주관을 가지고 올곧게 갈 수가 있는지 아니면은 막 그 많은 말들에 휘둘려서 정말 바보가 되는지 그거는 순식간인 것 같거든요. 맞아요. 그러면서 이 영화의 제가 큰 주제라고 보는데 세계 최대 부국이라는 타이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배신당하지 않는 사회를 표현해 주는 게 더 올바른 거다라는 식의 영화라고 생각됐거든요. 그 말은 맞는데 그 앞전에 세이주 씨가 얘기해 주신 것 중에 네. 제가 잠깐 반론을 하자면 네. 여기 케빈 코스너가 맡은 아빠의 역할이 예. 멍청하지 않아요. 그렇죠. 멍청하다고 단지 애매모호한데, 그 살면서 그 마지막 부분에 그 연설을 할 때도 얘기하거든요. 본인이 되게 좋았던 시절도 있고 잘 살았었는데 어쩌다가 이렇게 됐는지를 모르겠다며. 근데 그 사람을 봤을 때 처음부터 그랬던 사람은 아니고 이 상황이 그러니까 살면서 그 상황을 시대를 이렇게 겪어 나가다 보니까 그
앞부분에 이제 대사가 나오거든요. 몰리하고 하는 대사 중에 투표한다고 해서 바뀌는 거 하나도 없어. 그리고 딸한테 되게 강하게 얘기를 해요. 확고하게. 근데 그거는 이미 그만큼 본인이 해보고도 안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의 약간 포기를 한 게 아닌가 싶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거를 느끼고 있잖아요. 맞아요. 예, 그렇죠. 근데 어떻게 다시 이제 본인이 마음을 다잡아서 그 한번 잘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지를 영화가 되게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아버지가 원래 음악을 하고 싶었는데 같이 밴드 중에 한 명이 뭐 감옥도 가고 그쵸. 뭐가 먼저인지 모르겠지만 예, 예. 감옥도 가게 되고 주변의 상황이 뭐 여의치 않게 되자 아버지가 만든 음악도 상당히 괜찮잖아요. 음악도 전 좋게 재밌죠? 들었거든요. 예. 좋은 음악이었는데 그리고 영화를 봤을 적에 노래를 한참을 안 한 것 같죠. 최소한 10년 이상을 안 한 것 그런 것 같은데 같아요. 그때도 불구하고 노래를 이 정도 할 정도였으면은 이분은 아마 이 뒤에도 음악 쪽으로도 굉장히 좀 유명해지지 좋아하는 않았을까. 사람이고 노래를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고 근데 음악을 안 하게 되니까 정말 할 게 없어서 그쵸. 부인도 이제 가수가 되겠다고 그렇다고 떠난 준비를 그래서 하고 만난 있고. 것 같아요. 밴드 네. 하면서 부인도 보컬로서 만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이제 케빈 코스트너가 뭐 그런 걸 못하게 되면서 부인이 떠난 것 같은 뉘앙스를 풍기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아이가 있는데 먹고 살아야 하니까 공장에 본인이 취직하고. 할 수 있는 그냥 그런 일용직들을 전전하지 않았나 그렇게 예상이 되네요. 아마 제 생각에 그랬을 것 같아요. 밴드 한 명이 감옥을 가게 되니까 이 아버지 버드 존스는 그 사람을 기다리겠다라고 하고 뭐 부인은 뭐 기다려봤자 가망성 없다 이런 것 때문에 싸우다가 헤어지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이 사람은 계속 끝까지 그 얘기를 같이 하잖아요. 밴드를 하다가 그렇죠. 뭐 그런 생각이 드는 뭐 영화상에서 설명은 자세하게 나오진 않지만 그런 생각이 드는 영화였고요. 뭐 재밌고 좋았던 점은 상당히 많은데 저는 보면서 안 좋았던 걸 먼저 말씀드리자면 후반에 갑자기 좀 뜬금없지 않았어요? 지금 벌써 결론하시는 거예요? 전개가 좀 그렇죠. 예. 뜬금이 없다. 결론이 아니고 전기가 또 중반까지는 재밌게 잘 넘어가다가 이제 후반에 마무리를 지어야 되니까 후루룩 끝나면서 하루아침에 모든 걸 끝내버린 듯한 느낌이 좀 들지 않았나. 근데 저는 나쁘지 않았던 게 어쨌거나 굉장히 많은 취재진이 둘러싸고 열흘이라는 시간이기는 하지만 아무것도가 할 수 없는 시간이잖아요. 그러고 중간에 이제 마을에 있는 펍에 갔을 때 사람들이 하는 대사이기도 하고 이 스포트라이트가 꺼지고 나면은 우리는 다시 버려지고 예전으로 돌아갈 거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아마도 그 주인공인 버디가 받는 그런 압박감이 굉장히 컸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굉장히 이런 거에 대처 능력이 뛰어난 스마트한 사람으로 나오진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그거에 대해서 당황하고 조금 힘들었을 것 같은데 오히려 딸 덕분에 그나마 이만큼이 유지가 됐던 게 아닌가 싶고 불편해 보였다고 해야 되나? 아무튼 그랬는데 이거를 빨리 해소하고 싶어서 극적으로 이제 빨리 전개를 시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어쨌건 딸을 잃어버릴 뻔하면서 본인이 자각이 되잖아요. 네, 그게 가장 예, 중요한. 그게 제일 큰 매개체로 거고 딸이 아빠가 이런 사람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구나라는 걸 느끼는 게 제일 큰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그 말하니까 생각나는데 저 여기 녹음 시작 직전에 안나 씨께서 청소해주고 집안 해주는 그 사람 남자에게 했었잖아요. 되게 중요한 사람이라고. 성관이 사람이요. 우리 집은 성관이 정도에 되는 사람인데 네. 그 사람이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아버지가 평생 동안 키운 딸이지만 그 딸이 딸에 대해 잘 모르는 거를 그 사람은 알고 열흘 만에 있죠. 알고 있었던. 네. 어찌 보면 이 아버지도 굉장히 이 삶에 지쳐서 피폐해져서 도망치고 있었던 상태인 것 같아요. 술로서 회피를 하고 있던 딸이 이렇게 이제 장성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뭔가를 하려고 막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지 않잖아요. 거죠. 맞아요. 술을 마시고 낚시를 하고 이제 강태공처럼 음. 허송세월을 하는 그리고 강태공. 오히려 딸에게 야 그런 거 다 필요 없어 그냥 놀아 막 이렇게 얘기하는 아빠가 정상은 아니잖아요 사실. 이건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버지로서는 정말 무책임한 거죠. 그렇죠. 지금 오히려 아빠가 딸을 돌봐야 되는데 딸이 딸이 아빠를 아빠를, 돌보는 네, 상황이에요. 그렇죠. 이게 그렇다고 하면은 물론 아이들도 굉장히 상처가 많이 있겠지만 아빠보다는 딸의 상태가 더 건강하다는 얘기거든요. 맞아요. 더 건강한 사람이 더 아픈 사람을 이제 돌보게 되기 마련이니까. 근데 이 아빠가 그동안은 본인 하나도 너무 버거워서 막 이렇게 하다가 요번 사건을 계기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제 잘해봐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먹은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 이제 결정적인 역할을 해주신 분이 좀 전에 얘기했던 성관이에서 나온 약간 순남. 왠지 이름이 마이클일 것 같은 그 아저씨.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 여기서 대사가 투표를 해도 안 바뀐다. 네. 뭐 하러 투표를 하냐. 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사실 그거는 우리 주위에서도 많이 들을 수 있는 얘기예요. 그렇죠. 네, 지금은 그런 얘기 했다가는 좀 욕먹죠. 하지만은 분위기가 얼마 그랬죠.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런 얘기 해도 욕을 안 먹는 시대가 사실 있었던 적이 있고요. 비슷한 말을 하기는 하죠. 투표 때 나 놀러 갈 거야. 뭐 네, 해외여행 뭐. 할 거야. 뭐. 투표를 뭐 해도 바뀌는 건 없다고 생각을 하니까 뭐 이게 저는 근데 제 경험상으로는 이런 게 있었어요. 제가 이제 저도 이제 성공과 실패를 거듭하고 살았는데 이게 큰 실패를 하고 나니까 성공을 할 수가 없구나라는 거를 어느 정도 알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발바둥을 쳐도 절대 성공할 수가 없다. 시스템이 그렇다. 네. 뭐 이런 거를 알아버린 후부터는 되게 어떻게 보면 지금 케빈 코스터너 같은 삶을 살았다고 해야 되나 이런 좀 피폐해지죠. 마음이. 네. 왜냐면은 맞아요. 미래가 없다고 생각이 그쵸. 드니까. 내가 해도 안 된다는 게 네. 느껴지니까. 근데 이제 그 생각은 변함이 없지만 어떤 사랑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는 안 될 것 같지만 한번 해볼까라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되는 건데 그게 지금 어떻게 보면 케빈 코스트너의 그 마음을 어느 정도 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투표라는 게 과연 진짜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인가에 대한 물음에 그냥 대답을 간단하게 주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미래가 되게 없이 되게 불투명한 게 아니라 이제 케빈 코스터의 마음은 안 돼, 뭐 뭘 해도 안 돼, 뭐 이런 마음이라고 아니면 그걸 뛰어넘어서 뭘 해도 안 돼가 아니라 뭘 해도 되든 말든 난 상관없소이다. 이제 원래 그 처음 네. 마음이 회사에서 이제 몇 명을 자른다라고 얘기할 때도 케빈 코스터는 자르든 말든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근데 뭐 막상 자기가 잘리니까 이제 하면서 술을 먹기 시작하죠. 그런 것들을 보면 우리네 인생도 되게 거의 가까이 있는 것 같아요. 표현이 어찌 잘된 보면 지금 표현이 잘 됐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버디 그 케빈 코스트너가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의 변화가 대부분의 우리 그 일반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죠. 사실 맞아요. 예 물론 저도 이제 투표를 하고 오기는 했지만 그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없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내가 해봐야지라고 하는 거기는 한데 이 사람이 그런 마음을 바꿀 수 있는 거는 솔직히 영화니까 이런 계기가 생기고 이런 그렇죠. 그러니까 꿈 같은 일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완전 꿈 같은 대부분의 일반인들한테는 잘 일어나기 힘든 상황이란 말이에요. 맞아요. 그러면 이 영화가 우리한테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 투표의 중요성을 아무래도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렇죠. 예. 근데 한 사람의 표가 되게 중요합니다라고 막 표처럼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사실 뭐 공익 광고도 나오고 막 맨날 선관위에서 이제 이맘때쯤만 되면 당신의 한 표가 이번에 메인 모델은 소중합니다. 서현 씨죠. 예. 서련 씨가 아주 예쁘게 그 현수막에 딱 붙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젊은 층을 노린 건지 남성층을 노린 건지 남성층이죠. 그런가요? 네. 네. 확실히 남성층이죠. 근데 막상 이제 그 주인공의 입장에서 내가 만약에 주인공이 됐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봤을 때 내 한 표로 인해서 진짜 우리나라의 앞날이 어찌 보면은 더 다음 세대까지 또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하면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어마어마하죠. 만약에 진짜로 내가 원하는 것들을 얘기를 하고 지금의 후보들이 그럼 그거를 해줄게 라면서 공약을 낸다라고 하면 어떤 거를 요구하고 싶으세요? 저는 요구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서요. 많죠, 사실. 근데 자세히 영화 보시면 알겠지만 내가 요구하고 싶었던 그런 내용들이 네. 영화에서 다 많이 나와요. 나와요. 되게 많이 많이 나오죠. 나와요. 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현실하고 사실 이 케빈 코스트너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점하고 그렇게 많이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되게 중요한 게 우리나라는 생각보다 의료보험 제도 잘 돼 있는 거고요. 그렇죠. 네네네. 미국 같은 경우는 의료보험 제도가 진짜 그지 같아요.
심한 그렇죠. 말로는 더 개그지 같아요. 네네. 미국뿐이 아니라 그 선진국이라고 하는 여러 나라들이 사실 많은 나라에 의료보험이 많겠죠. 예, 네. 되게 안 좋은 잘 안 나라 돼 있는 많긴 데가 하죠. 많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도 독일을 포함한 몇 유럽 국가들 빼고는 네. 영국, 거의 독일 뭐. 일보험이 소용이 없다고 봐야죠. 그렇죠.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어느 수준이냐면 손가락이 어떤 사람이 잘렸는데 19호 영화 보면 나와요. 손가락 2개가 잘렸어요. 그랬더니 병원 가서 하는 얘기가 한쪽은 뭐 $3,000, 한쪽은 뭐 $2,000인데 선택해라. 돈 다 내든가 아니면 뭐 한쪽 포기하든가. 그래서 그 사람이 한쪽만 이식 수술을 받고 한쪽은 뭐 우리나라 치면 난지도에 벌었다라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런 그리고- 수준이죠. 맞아요. 그리고 제가 가족 중에 한 분이 미국에 살고 계신데 교통사고가 났어요. 볼보차를 운전하시는 분인데 차가 반파가 됐는데 멀쩡하다고 그냥 병원을 안 가셨대요. 앰뷸런스도 안 부르고. 네. 그 이유가 앰뷸런스를 부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돈이래요. 그쵸. 그렇죠. 근데 그거는 사건이 크잖아요. 네. 앰뷸런스를 부르고 막 차가 반파되고 막 음. 이런 그런 거는 뭐 비용이 어느 정도 예상이 된다라고 쳐요. 근데 이제 제 동생이 호주에서 잠깐 살 때인데 감기 몸살이 너무 심한데 그것도 병원을 못 간 장난-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생각하기에 감기 몸살은 정말 별거 아니고 지금 우리는 병원 가면 몇천 원이면 이게 해결이 되잖아요. 약값 해가지고 한 3, 네. 4천 원이면 해결되죠. 예, 해결되잖아요. 근데 호주에서는 병원 가면 이게 몇십만 원인 거예요. 맞아요. 근데 하루하루 유학 가가지고 음. 그냥 하루하루 근근히 살아가는 이 음. 가난한 유학생은 병원을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렇죠. 그냥 자기는 끙끙 참고 알았다고 그 소리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영화상에서도 이 의료보험 제도가 상당히 중요하게 나오고 지금 미국에서도 이 오바마 헬스케어라고 해가지고 이 헬스케어 때문에 그러니까 이 의료보험 네네. 제도 때문에 말 진짜 많거든요. 그렇죠. 뭐 선진국이라 해서 다 좋은 건 아니니까 우리가 이걸 되게 자랑스럽게 해야 되는 건데 이것도 민영한다고. 아니 뭐 사실 아직 결정된 건 의료보험이 아니니까. 우리나라가 정말 잘 돼 있지만 그래도 이제 고쳐야 될 부분이 참 많습니다. 맞죠. 그 중에 아주 대표적인 게 오늘 자꾸 이명박 전 대통령이 얘기를 계속 하게 돼서 좀 그렇지만 전 대통령이 의료보험료를 얼마나 내는지 아십니까? 얼마 내나요? 5천 원인가 뭐 이렇게 뭐 의료보험은 지금 정확하게 보호자에 모르겠지만. 이제 상속되잖아요. 그러니까 음, 만약에 뭐 자식이 직장 의료보험이 되어 있어서 거기에 이제 이름이 등재되어 있으면은 보험료를 내지 않죠. 네, 글로 예. 나가죠. 예. 근데 이제 굉장히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도 사실 같은 프로세서에 의해서 비용을 별로 내지 않고 이제 그쵸. 혜택을 받는 거는 조금 차별을 둬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미신 거죠. 그렇죠. 네. 네네. 의료보험 그 부과에 관련된 게 굉장히 많이 잘못돼 있어요. 근데 의료보험은 정말 잘못되어 있는 게 네. 이게 월 단위로 갱신이 돼요. 그래서 음. 제가 회사를 3월 만약에 20일에 그만뒀잖아요. 네. 그러면은 20일에 의료보험이 바로 빠져요. 예. 그러고 내가 이제 다시 의료보험을 신청하러 가면 음. 4월 1일부터 적용이 돼요. 맞아요. 그러고 22일부터 4월 1일 사이는 지역 의료보험으로 적용이 돼요. 예. 그래서 그만큼의 돈을 별도로 내야 돼요. 그러니까요. 직장을 잃었으면 안 내든가 그 전에 세금을 냈었으니까 그 혜택을 받게 그래서 해주든가 해야 만든 되는데. 제도가 이제 의료보험에서는 이제 면피조로 음. 그만두고 3개월 정도까지는 전 직장에서 내던 의료보험료를 유지시켜주는 그런 제도가 있어요. 유지한다 하더라도 본인이 내야 되잖아요. 안 내게 해주는 게 그렇죠. 아니잖아. 유지를 본인이. 해야 되는 거. 근데 본인이 내야 되는 건데 음. 그나마도 이제 좀 적게 낼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것도 이제 본인이 가서 신청을 해야 그나마 해주는 거고 그러니까. 그렇지 않을 때는 얄짤없어요. 그러니까 빠지는 거는 정말 얄짤없이 빼는데 다시 넣어주는 거는 굉장히 어렵게 넣어줘요. 근데 지금 저희가 핸드폰 요금만 해도 거의 초 단위로 계산이 되거든요. 맞아요. 그게 이제 뭐 방통이라든가 국가에서 시켜서 이통사업자들 니네들 괜히 꽁으로 돈 더 먹지 말고 진짜 과금 사용한 만큼만 내도록 받아 그런 거예요. 근데 실제 국가에서 하고 있는 사업은 월 단위로 월 단위로 계산해서 받고 있단 말이죠. 맞아요. 하다못해 그게 1단위라도 이게 맞아요. 바뀌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예전부터 했었어요. 이게 어쨌든 되게 굉장히 잘 돼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고 국가 대 국가로 보면은 굉장히 잘 돼 있는 건 맞아요. 그렇지만 사실은 더 좋아져야 되는 것,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개선을 해야 그렇죠. 되는데 원래는 그 예전 대선 때 그 문재인 후보의 공약에 다 있었던 내용들이거든요. 네. 아. 네, 이제 아니, 그 박근혜 당시 후보의 공약에도 있던 얘기도 있어요. 있긴 있었는데 다른 방식으로 있었어요. 아, 그래서 그렇죠. 예. 이제 저 같은 조금 다른. 경우에는 그래서 지지를 안 했던 것들이고 왜냐면은 이제 뭐
무상급식이다 아니면은 뭐 무상 뭐 교육이나 이런 거 다 있었는데 맞아요. 예. 이제 그 박근혜 그때 당시 후보의 공약은 부분적인 이 저거였어요. 그쵸. 전체가 예, 아니라. 예, 예. 네. 예, 그리고 이제 문재인 후보였던 이분은 이게 전체 이게 골고루 만인에게 그러니까 평등한. 부자의 아이던 아니면 가난한 아이던 음. 다 공평하게 해야 된다 이런 거였고 이제 뭐 이런 것들인데 어쨌든 뭐 의료보험은 그래도 아직까지도 지금 의사분들도 외치는 일들이 많거든요. 네. 맞아요. 네, 그런 것들도 보면 굉장히 뭐 좋은 시스템이긴 하지만 계속 수정해 나가야 된다고 보고 저희가 있습니다. 계속 말을 하는 그 남 원장님 있잖아요. 이태원에서 이엔 치과라고 계시는 네. 그 남 원장님께서도 막 의료보험 제도 같은 게 없으면 정말 눈탱이 씌워가지고 돈 엄청 벌 수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의료보험 제도가 좋다고 말씀하시는 거 보면 좋은 거예요. 좋은 우리나라 거예요. 의료보험 네. 제도 잘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보험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국가 정책 얘기가 아니고 영화 얘기하는 건데 이 영화가 정말 그렇다시피 뭐 세세한 거라도 우리한테 되게 적용되는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뭐 그래서 좀 더 세세하게 들어가자면 안나 씨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가 우리 생활과 좀 비슷한 이걸 좀 과장시킨 그런 느낌도 네. 있고요. 저는 일단은 케빈 코스트너의 연기가 케빈 코스트너는 항상 진중하고 진지하고 이런 연기들을 많이 봐왔던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근데 워터월드 여기서 같은. 굉장히 망가져 있는 아버지의 연기 정말 역할이 잘하지 않았어요? 있는데 2008년 영화잖아요. 네. 근데 그때 개봉하고 바로 봤는지는 모르겠는데 당시에 우리나라 이- 2012년 개봉했어요. 예, 12년인가요? 근데 네, 당시에 우리나라에. 영화를 보고 되게 충격을 받았었어요. 아. 왜냐면 그 전까지는 케빈 코스트는 되게 멋있는 멋있는 사람이었거든요. 아, 그래서 진짜 젠틀하고 맞아요. 멋있는 역할만 그리고 계속 하셨어요. 그리고 그 전에는 막 그 보디가드 이런 데는 막 정말 아 보디가드는 진짜 진짜. 어마어마한 시절이 네, 있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옛날에 에어포스 원이라는 영화 있었어요. 네. 맞아요. 미국 대통령이 예, 나라를 예. 구한다는 그 얘기인데 거기에 원래 대통령으로 캐스팅이 됐던 사람이에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뭐 근데 그러니까요. 본인이 그걸 예. 거부해가지고 안 했던 건데. 그래서 지금 그 어찌 보면 약간 날렵한 눈빛 막 이런 그런 포스가 있으셨거든요. 근데 영화에서 거의 막 드렁큰 해가지고 막 그 진짜 씻지도 않아서 냄새 난다 그러고 정말 맞아요. 완전 머리 그 정수리는 통통 비어 있고요. 진짜 머리카락이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그리고 얼굴에 주름도 굉장히 많아지고 막 그래서 와 그런데 더 이제 놀라웠던 거는 이 영화에서 약간 좀 어찌 보면 인생 패배자이기도 하고 어눌하고 자기가 되게 작아진 사람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대사를 할 때도 말을 이렇게 또박또박 하는 게 거의 없어요. 맞아요. 별로 없어요. 그리고 그렇죠. 그나마 몰리랑 얘기하고 여기자랑 얘기할 때만 조금 행복한 듯한 그런 어투가 나오고 그리고 연설을 할 때도 막 좀 이렇게 더듬거린다고 해야 되나? 이렇게 끊어서 얘기하면서 되게 조심스럽게 얘기하고 이러한 부분들이 정말 이 인물에 굉장히 잘 녹아들어가지고 진짜 버디를 그냥 버디구나 약간 그러면서 맞아요. 봤어요. 근데 당시에 그 충격이 다시 봤는데도 좀 그래 그랬었지 막 이러면서 오더라고요. 제 추측인데 이분이 이거를 찍을 당시가 워터월드를 거하게 말아드시고 나서 이걸 찍은 거거든요. 뭐 바로 맞아요. 직후는 아니지만 네.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힘들었던 그런 기억들이 연기에 머리와 도움이 되지 않았나? 도움이 많이 돼서 그럴 수도. 뭐 영화 극장 올린 그럴 수 다음에 막 있겠네. 술 취해가지고 뻗어 있고 막 이랬던 네. 기억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그럴 수 있겠네요. 그때 말아먹은 돈이 얼마나 많았는데. 그렇죠. 근데 이제 패배자 의식이 되게 위험하기도 하고 근데 뭐 패배자로 평생 동안 한 번도 안 살본 사람은 아마 국내 재벌밖에는 말고는 없을 거예요. 근데 하긴 국내 재벌 분들도 뭐 재벌끼리에서 패배를 느낄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고 뭐 가끔 쟤는 가다가 3천억 있는데 가끔 나는 가다가 10억밖에 없어. 이제 이러면서. 이 검찰에 출두해야 될 때 그때 잠깐 뭐 한 2초 정도 느낄 수도 있고요. 그때는 귀찮음을 느끼지 않을까. 아 그러네요. 번거로워. 네, 그럴 수도 있겠네요. 뭐 어쨌든 패배자 의식들은 많이들 다 느껴보는 감정들이에요. 그쵸. 그래서 네. 이 연기가 되게 그럴싸하다. 그러니까 네. 뭐라 그럴까 그냥 억지로 연기하는 느낌 때문에 쟤는 저런 연기를 하고 있구나가 아니라
진짜 그냥 그런 사람의 진짜, 모습을 예. 보여주고 있다 이런 거 많이 느꼈어요. 그리고 이 딸 역할을 하는 이 몰리? 몰리 때문에 더 그 대조가 돼서 맞아요. 더 그렇게 연기에 그렇게 빠져들 수 있었을 것 근데 같아요. 몰리도 진짜 너무 아는 척하고 똑똑하고 막 이렇게 하는 캐릭터가 아니라 어. 정말 얘가 거기에 관심이 있고 이걸 정말 하고 싶어서 막 그러는 것 같은 그런 몰입감을 굉장히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랑또랑한 아이지. 맞아요. 뭐 어른이 시켜서 하는 게 아닌 그런 그렇죠, 느낌. 그렇죠. 그러니까 애늙은이 같은 느낌은 또 아니고 맞아요. 예, 예. 그나마 이제 정말 얘가 되게 호기심이 많고 네. 굉장히 활동적이고 그러니까요.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 아이구나 약간 근데 이런 느낌이 저는 들더라고요. 평균적으로 뭐 이거는 제가 겪은 게 아니고 뭐 TV에서 보고 뭐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좀 이거를 일반화시키고 일반화의 오류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긴 하지만 네. 보통 이렇게 좀 이렇게 어떻게 보면 불우한 가족의 장녀라든가 네. 이런 아이들은 이런 캐릭터를 일찍 많이 철이 들죠. 예, 네.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어떻게 보면 그 어렸을 때부터 내가 아니면 이 아버지를 지킬 사람이 없다라는 느낌. 그게요. 네. 그러니까 꼭 불우하지 않아도 네. 부모 자식 간의 역할이 있는데 네. 그 퍼센티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눠 갖기군요. 네, 그래서 이 이 엄마가 굉장히 많이 챙기는 아이들이 조금 덜 저기 하고요.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부모가 음. 그만큼을 못하면 아이가 그걸 챙기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지금 굉장히 그 뭐랄까 대부분 근데 그런 상황이 되면은 이제 어른인 아빠는 엄마가 뭔가 이제 안 좋은 상황이 돼서 상처를 네네네. 받고 거기에 대해 제대로 역할을 못할 때인데 음. 그러다 보니까 아마도 조금 힘든 가정의 아이들이 많이 그런 것 같기는 해요. 네. 근데 그렇지 않고 좀 살만하더라도 되게 부럽기는 한데 잘 나가는 건장한 아버지와 같이 사는 그냥 되게 철없는 엄마들이 있어요. 맞아요. 네네네. 근데 그런 집은 보면은 이제 자식들이 딸이건 아들이건 이제 엄마를 조금 더 챙기고 많이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 이제 친구들끼리 하는 얘기가 그런 아줌마가 제일 부럽다고 얘기하거든요. 세상 걱정 없이. 세상 걱정 없이 그냥 남편이 다 챙겨주고 자식들이 다 챙겨주고 되게 부럽다고. 근데 그런 어머니들이 이제 돈놀이만 안 하면 근데 그런 분들은 이제 뭐죠? 손이 작아서가 아니라 이제 네. 심장이 작아서 아, 그런 것도 그렇군요. 잘 못 저지르세요. 예. 네. 그 영화에서 보면 몰리가 이제 뭐 씻고 뭐 나가라 뭐 이런 거부터 맞아요. 계란 샐러드 도시락 싸주고 뭐 해야 부모 된다라고 역할이 계속 바뀌었죠. 그쵸 계속 옆에서 이제 얘기해주고 뭐 해라 누구랑 술 먹지 마라 일찍 와라 뭐 이렇게 계속 챙기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아이가 너무 어리지만 않으면 어느 정도 나이가 돼서 이제 사리분별이 되면 좀 그런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필요한 부분이 서로가 이제 채워지는 거죠.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니까요. 그리고 제가 뭐 장녀여서 그런 것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사실 그렇게 좀 책임감이 투철한 아이들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장녀들이 좀 약간 그런 편이거든요. 그렇죠. 어쩌다 그렇게 보니까 많이 예. 배우게 된 거죠. 친구들이 이렇게 삶을. 장녀 클럽이 있어요. 어쩌다 보니까 다 맞이인 거예요. 그래서 맞이들끼리 서로의 고충을 이제 얘기하면서 막 이러는데 뭐 제일 쉬운 예로 이제 일찍이 동생들을 좀 돌보고 삼남매 장녀시죠. 그죠. 예. 일찍이 동생들을 좀 돌보고 근데 이제 엄마 아빠랑 좀 떨어져서 산 기간도 많아서 거의 이제 부모 역할을 하는 그거를 이제 엄마가 아예 대놓고 엄마가 없을 때는 이제 마치 큰 언니가 엄마니까 말 잘 들어라 약간 이렇게 저희는 스파르타식으로 좀 교육을 시켰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이 때 막 이렇게 철없이 막 해야 되는 것들을 못 하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동생들한테 이제 본이 돼야 되니까.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참고 안 하는 거거든요.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네. 근데 맞아요. 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막 이렇게 철없이 막 그럴 나이기도 하지만 이제 아빠를 챙겨야 되고 아빠한테 다른 사람들이 싫은 소리 하고 막 안 좋게 얘기하는 게 싫으니까 아빠를 더 챙기고 돌보고 막 이렇게 되는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이제 아이인 면모가 드러나는 부분이 있죠. 이제 아빠한테 못 참겠다고 엄마한테 가서 살겠다며 남자친구를 꼬여서 아마도 면허도 없을 텐데 당연히 없죠.
면허도 없을 텐데 이제 둘이 차를 타고 다른 도시로 가서 아이고. 그래서 엄마를 만났지만 역시나 엄마도 철이 없어요. 그렇죠. 야, 그래서 아 몰리가 이렇게 성숙할 수밖에 없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그 보면 영화 초반에 보면 아버지가 술 취해서 몰리가 운전을 하고 가잖아요. 네. 근데 그 자기가 운전하면 되지 왜 친구를 범죄자로 만들고 자기 차가 아니니까. 왜냐면 친구 아빠 차거든. 그 친구는 아빠가는 잘 때면 골아 떨어지면 그쵸. 이제 차는 자기 거라는 걸 알고 어, 이 범죄를 아주 치밀하게 예? 왜냐면 아빠 차 타고 가면은 이게 더 사태가 심각해질 것 같거든. 그리고 아빠 차가 없어지면 또 안 되니까. 그치. 범죄를 치밀하게 근데 네. 그 남자친구를 흑인으로 이제 설정을 네네, 했잖아요. 네. 그 부분도 좀 영화가 그 감독님이 일부러 좀 그렇게 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뭐 백인과 흑인의 어떤 블랙 앤 화이트 뭐 이렇게 차별과 이런 것들을 없애기 위해서 영화에서 계속 이제 얘기가 나오잖아요. 공약으로 나는 동성애를 지지합니다. 뭐, 네네네. 뭐 이런 얘기도 이민자들 얘기도 나오고, 하고. 예, 이민자 얘기도 나오고, 그리고 멕시칸도 계속 얘기가 나오고, 그러니까 이 투표 하나를 가지고 생각할 수 있는 범위가 굉장히 넓잖아요. 그래서 그 소스들을 다 이렇게 좀 한 번씩 언급하고 싶으셨던 것 같고 감독님이 그렇죠. 네, 맞아요. 거기에 이제 흑백 논리는 더 얹지 못하는 상황이어가지고 약간 그 설정을 그렇게 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렇죠. 네. 예를 들어서 뭐 아버지가 흑인이었다고 하면은 뭐 이것들 뭐 흑인이라서 무시하냐 이런 말 나올 수도 있으니까 또 그렇다고 또 백인만 나오면 또 그렇기도 그렇죠. 하니까. 그리고 그러기도 하죠. 그 여기자분도 그렇죠. 약간 유색인종이죠. 하프일까요? 네. 예, 약간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그 여기자가 속한 회사의 사장님인가요? 그 사람들도 음. 이민자 출신. 그분도 이민자이신 것 같고, 그래서 이민자의 그 어려운 삶을 굉장히 많이 좀 대변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이 기자 얘기도 한번 하고 싶은데 기자 같은 경우에는 여기 기자분이 계셨으면 더 물어보고 싶었는데 네. 이런 분들이 대부분이시겠죠?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했었으나 그렇게 믿어야죠. 음. 근데 잠깐 뉴욕에 흔들려서 그렇죠. 촬영을 했잖아요. 예. 인간이니까. 그래서 근데 보면은 사실 표현 되게 잘했어요. 네. 전반적으로 봤을 적에 캐릭터 표현도 그렇고. 뭐 이 기자는 일단 앵커가 되는 게 꿈이고요. 그렇죠. 그리고 더 큰 곳에 가서 앵커가 되는 게 꿈이니까 특종을 잡아야 되고요. 맞죠. 특종을 잡기 위해 노력했고 중간에 이제 어떤 자기가 이래도 되는 거라는 도덕 윤리에 좀 벗어난 짓을 예, 하려고 예. 했다가 정신 차리신 거죠. 정신 차리고 다시 이제 이 아들이 딸과 이제 아버지를 돕죠.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캐릭터들이 다 굴곡이 있어요. 그 평면적인 캐릭터들이 아니고 다들 뭔가 생각을 가지고 힘든 적도 있었고 자기 자신의 의지를 꺾었다가 다시 돌아오는. 네. 그러니까 엑스트라 나오는 사람들까지도 대부분 표현이 됐던 것 같아요. 후보 2명이 그게 좀 셌죠. 네. 그것도 그렇죠. 마찬가지죠. 네. 예. 가장 심한 걸로는 이 엑스트라로 나왔던 사람 중에 안나 씨가 말씀하셨던 그 선관위 위원 네네. 그 사람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정말 엑스트라로 대사 없이 움직이다가 네. 점점 몰리에 이입이 되면서 네. 개입을 하죠. 몰리의 삶에. 몰리 삶 개입이 자기 모르게 근데 하면서 대사도 생기고. 아무리 이제 이런 상황이라고 해도 선관위 위원이잖아요. 네. 근데 보면 이제 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을 때 저 뒤쪽에서 막 청소하고 그래요. 그래서 맞아요. 저 사람은 저런 그 의무까지 있는 건가? 약간 그거는 아닌데 그건 있겠죠. 이 사람을 열흘 동안 잘 보호해야 되는 그 위험에 처하지 않게 하기 그렇죠. 위한. 근데 보호의 범위에 네. 청소나 이런 게 집이 너무 더럽고 쓰레기가 들어가는지. 쌓여 있으니까 그러니까 집이 너무 더럽고 쓰레기가 그래서 쌓여 있으니까 잘못 밟아가지고 다칠 수도 있잖아. 되게 안 됐더라고요. 그렇죠. 아마도 진짜 맞아요. 공부할 만큼 하고 그 선관위에 들어가서 넥타이 메고 이러고 직장 다니는 사람일 텐데 그 시골집에 와가지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머니를 이런지 모를 거 아니야. 혹시 어머니이 마산가? 그러면 날라가야지. 그러면 안 되는데. 우리 어머니가 맞습니다. 인터넷에 그런 얘기 많더라고. 느금마도 마사가 막 이러면서. 아 그리고 저는 인상 깊었던 인물 중에 하나가 네. 그 이제 대선 후보로 나온 대통령의 적 있잖아요. 적? 도널드 도널드. 그린피스 네. 그린리프 후보. 도널드 그 그러니까. 후보의 부인. 맞아요. 음,
짧게 나오시지만 되게 강력한 인상을 임팩트 하고 계시죠. 있었어요. 따기를 네. 때리시는. 네. 자신의 신념을 저버리냐며 빡 날리시고 네. 하시죠. 근데 일가를 하시고. 그 좀 전에 굴곡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었는데 사실 대선에 나올 정도의 후보라고 하면 굉장히 본인의 신념이 엄청 투철했을 것 같아요. 근데도 이제 그 보좌관의 말 한마디에 흔들려서 거의 그냥 무슨 고무 허수아비처럼 근데 그거는 이제 후보가 한 명이 저 유권자가 아니죠. 유권자 맞죠? 유권자가 맞아요. 한 명이기 때문이죠. 근데 지금 하는 그 행동으로 봐서는 한 명이든 여러 명을 대상이든 다르지 않다고 계속 얘기를 하거든요. 그 근데 이거는 대통령과 보좌관이 얘기를 할 때도 지금 우리가 여럿을 상대로 춤을 추는 거나 이 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거나 다르지 그게 않다라고 이제 약간 얘기를 해요. 교훈적인 예, 그 예. 영화적 교훈적인 예. 얘기가 나와요. 그렇죠.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정말 네. 투표를 잘하면은 그죠. 우리를 하나로 볼 수 있는. 그쵸. 청어대가 돌고래를 이길 적에 혼자 있은 자아 먹히겠지만 큰 물고기처럼 버텨서 그 돌고래한테 도망가게 하거든요. 큰 물고기처럼 보이게 보이게 했어. 해서 똘똘 뭉쳐 있어서 예, 예. 막 물결을 심하게 일으켜가지고. 그런 거 보면은 참 그 굉장히 지금 상황에 매우 중요한 영화가 아닌가 싶어요. 맞아요. 예. 네. 뭐 만화에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정치인들은 개구리 같다고. 네. 처음에 팔다리가 없을 올챙이 시절에는 잠자리 유충이라든가 뭐 그런 벌레들한테 잘 먹히는데 납작 엎드리고 버티다가 개구리가 된 다음에는 그 벌레들 잡아먹는다. 그렇죠. 그래서 아, 정치인들이 지금 납작 엎드려 있는 거다. 유권자를 나중에 잡아먹기 위해서. 네. 뭔가 그런 말 특정 당이 떠오르는데 그러시면 안 돼요. 아니요. 정치인들 다 포함한 얘기예요. 네. 뭐 그쵸. 그래서 할 얘기는 다들 네네. 하신 건가요? 네네. 자, 그렇다면 이 영화를 정리하죠. 이 영화를 보시고 나서 맛있었던 부분과 맛없던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 메뉴를 추천할지 안 할지 한 줄평 별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처음에 영화 시범께서 스윙보트를 한다고 했을 때, 네. 저 MC 한세는 어떤 항해기를 그린 보트를 타고 물결을 넘나든 아, 진짜? 그런 영화일까 생각을 했습니다. 모비딕 같은. 알고 보니까 VOTE 네, 그 보트죠. 네. 이 보트였군요. 네. 간판도 자꾸 보여주잖아요. 네. 예. 이 보트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배랑 그 약간 발음을 다르게 하나요? 좀 아니 보트. 근데 발음이 그러니까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흔들리는 보트잖아요. 네네네. 물 위에서 이렇게 출렁이고 있는 보트. 그러니까 어디로 갈지 결정하고 못하고 그러네요.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잖아요. 오. 그래서 그렇게 많이 다르지 않을 것 같아요. 의미 표현은 뭐. 네, 보트. 그래서 VOTE는 보트였다는 걸 알면서 선거에 관련된 영화구나. 그걸 이제 알게 됐어요. 그리고 네. 이제 스윙보트가 뭔지 이제 궁금했는데 이게 결정적인 한 표를 스윙보트라고 또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이 내용은 사실은 굉장히 뻔한 어떻게 보면 그렇죠. 예. 그냥 재미로 예측할 수도 있고 나오고 나서도 그냥 이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구나라고 영화 결과까지. 10분 만에 네, 결과까지 보이죠. 알게 되는 그런 영화라는 부분은 사실 뭐 맛이 없어야 되지만 또 우리가 뻔한 영화라고 해서 이걸 무조건 맛없다고 보기에는 일단은 케빈 코스트너와 매들린 캐롤의 어떤 부녀 연기가 너무 매력적이어서 그리고 여러 가지 그 대통령 후보들의 어떤 그 마음가짐과 이런 고뇌? 것들이 네. 고뇌 이런 것들도 참 맛이 있어서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냥 뭐 뻔하지만 맛있다. 예, 이렇게 해서 맛있고 맛없는 부분을 다 통틀어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저는 이제 마지막에 그 TV 토론을 하게 되고 TV 토론에 참여하는 두 명의 어떤 진지함, 후보들의 진지함과 그리고 특히 케빈 코스트너의 진지하게 다가가는 그 TV 토론에 대한 그 생각, 그 장면이 굉장히 매력적이었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 지금 총선에 TV 토론을 안 나오려고 버팅기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TV 토론을 나가게 됐을 때 자기의 어떤 그런 내보여지면 영화에서도 내보여지면 대사로 안 되는 나오죠. 것들이 네, 네. 대통령의 대사로. 그렇죠. 내보여지면 안 되는 것들이 보여질까봐 온갖 거짓말로 이제 안 나가려는 분들이 많고 사실 뭐 저는 이제 지난 대선에서도 그 TV 토론이
정말 중요했죠. 대단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음. 그래서 그 많은 분들께 저는 이런 얘기를 하고 다녔어요. 아니 이 토론회를 보고도 그래? 라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 뭐 어쨌든 그 마지막에 TV 토론으로 풀어나가는 과정도 굉장히 맛있었던 부분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TV 토론이 지금보다도 더 우리나라도 더 많아졌으면 그리고 어떻게든 그 안 나가는 사람들은 안 뽑았으면 안 나가려고 좀 버팅기는 분들은 예. 일단 그것만으로도 안 뽑았으면 하는 바람도 좀 가져봐요. 뭐 근데 어쨌든 이것들은 이제 제 신념이고 다른 분들은 어떤 신념을 갖고 있을지 모르니까 네네. 제가 강요할 수는 없는 거고요. 네네. 그 별점은 사실은 영화적으로 이걸 그렇게 재밌다고 봐야 되나라는 생각도 약간 들기 때문에 영화적으로 영화는 뭔가 좀 있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뭐 이런 네, 것도 있기 맞아요. 때문에 그냥 3점 정도 네, 별점 드리고요. 하지만 일단 추천은 합니다. 왜냐면 이런 거를 이제 우리가 가슴 따뜻한 영화라고 하잖아요. 네, 가슴 따뜻한 영화들은 그냥 봐도 돼요. 다 보는 게 좋아요. 자, 한줄평은 선거날 여행을 떠나서 보트를 타고 바다에 나갈 것이 아니라 네. 결정적인 한 표를 스윙보트를 그런 의미의 스윙보트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군요. 네, 어떻게 저는 보셨나요? 네. 주인공들의 연기가 굉장히 거슬림 없이 되게 자연스러웠어요. 그러니까 안정적이라는 느낌이죠. 예, 네. 그리고 정말 진짜 저랬을 법한 저런 상황에서 저럴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들 만큼 지금 그 주인공인 아빠와 딸의 연기가 굉장히 좋았고요. 그리고 한편으로 지도상에도 없는 마을이라고 지금 계속 영화상에서 얘기가 나오는데 그만큼 무관심되는 그쵸, 측면이죠. 택시코라고. 근데 저는 미장센도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런 분위기를 되게 좋아해요. 네. 막 굉장히 어질러 놓은 것 같이 막 이렇게 얹어져 있는데 네. 뭔가 되게 편안하고 조금 따뜻한 느낌 그런 것들이 그 영화 컷에서 가끔 나오는데 이제 밑으로 내리는 커튼이라던가 뭐 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시대풍의 약간 그런 미장센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몰리가 입고 나오는 그런 복장이라던가 이런 것도 굉장히 마음에 드는 좋아하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뭐 지금 그 상황에 잘 어울리게 잘 만들어졌던 것 같고 아까 말씀하셨던 음악도 굉장히 유쾌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그 주인공인 몰리의 조금 약간은 성숙함이 조금 마음을 짠하게 하는 그런 게 있었고요. 그리고 맛이 없었다라고 하기에는 딱히 지금 생각나는 거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그 12년도에 보고 요번에 두 번째 봤다라고 하는데 지난번에도 봤을 때 굉장히 이 영화가 좋았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시사하는 바도 크고 그래서 영화는 무조건 추천이고요. 그리고 더욱이 우리가 날이 날이니만큼 꼭 많은 분들이 조금 더 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저는 영화를 4점 정도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한 줄 평을 굉장히 할 만한 내용이 많죠. 그리고 마지막에 그 두 대통령 후보와 이제 그 대담회를 하잖아요. 네. 그래서 끝내 이제 끝 부분에 누가 되는지를 이제 밝히지 않고 끝나요. 그쵸. 그 부분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고 네, 그 케빈 저도요. 코스너가 이제 질문을 할 때 그런데 우리는 왜 힘든가? 라고 이제 묻고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대통령이신 분이 이제 자신 있게 말을 하면서 딱 끝나죠. 말을 하면서 네, 되게 그쵸, 네. 미안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 부분이 나오는데 굉장히 울컥하더라고요. 저도요. 그래서 영화에서 굉장히 감동을 받았던 장면이에요. 그 부분이. 그래서 일단은 우리도 좀 그런 것들을 많이 느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으면 좋지 않겠나 싶으면서 이제 한 줄 평으로는 유쾌하고 묵직한 메시지라고 남기고 싶습니다. 네. 저도 이걸 보면서 그 대선 토론회가 상당히 인상 깊었어요. 네. 그래서 별거 네. 아닌 내용인데 맞아요. 뭐 누가 죽고 살고 이런 내용도 아닌데 이렇게 눈물이 되게- 핑 되게 돌면서 울컥했어요. 감동적이더라고요. 근데 이게 미국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이게 큰 흥행을 못했어요. 네. 그래서 케빈 코스트너 씨가 제작에 참여했었는데 아. 워터월드에 이어서
큰 참패를 아이쿠. 그러셨던 영화죠. 그러면 이제 또 술을 드시겠군요. 그랬겠죠. 근데 약간 영화 극장판에서 본다기보다 TV 영화면 더 좋았을 것 네, 같은 맞아요. 그런 예. 내용이긴 해요. 예. 일단 저도 상당히 재밌고 맛있게 봤고요. 투표의 중요성은 이렇게 잘 표현하기가 정말 힘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정말 잘 와닿게 너무 잘 표현해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정치가 무엇인가에 대한 생각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말 한마디로 이렇게 쉽게 많은 게 바뀔 수 있나? 그것도 네. 생각 드는 거고. 그래서 투표가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도 들었고. 근데 아쉬웠던 거는 그러니까 맛이 없다기보다 정말 아쉬운 건데 갑자기 급 진지해져가지고 하루아침에 손석희 씨를 변하는 거는 좀 아니지 않나. 근데 그렇게 따지면 영화 자체가 사실 이건 판타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양복 딱 차려입고 샤워 좀 아무- 했다고 너무 아무리- 멋있는 거야. 끝나지가 않으니까. 어, 원래 갑자기, 보디가드였다니까. 그렇게 하지. 한때 대통령도 할 뻔한 사람이었는데. 그럼. 근데 그게 좀 아쉬웠었어요. 좀 이 발전 과정을 조금만 근데 더 그렇게 썼어요. 따지면 한 사람의 표를 얻겠다고 비행기를 막 오고 막 무슨 그렇게 하죠. 파티를 예. 열어주고 이런 거는 더 저기가 그렇죠. 그렇긴 하죠. 예. 여튼간에 뭐 그래서 그게 좀 그러니까 갑자기 뭐랄까 갑자기 같아요. 너무 갑자기였었어요. 그러니까 기승전결해서 전이 너무 짧지 않았나. 동점이 나온 게 더 판타지죠. 그렇죠. 전면 판타지인데 그거를 좀 잘 처리했으면 좀 더 재밌지 사실 그렇게 않았을까. 따지면 플러그가 빠진 거 자체가 판타지. 애가 운전하는 자체가 청소부 판타지일 수 있어. 아줌마가 그거 민다고 성- 빠지다. 성서구 아줌마 그게 걸린 거 자체가 그게 어. 그게 시작이지. 뭐 어쨌간에 그게 좀 아쉬웠던 것 뿐이었고요. 저도 상당히 이거 추천해요. 그리고 예전 같았으면은 다른 날 이런 걸 봤었으면 한 2.5점에서 3점 정도 줄 영화인데 선거 한 달 전후로 봤을 때는 이거는 정말 큰 메시지가 있는 영화이기 때문에 맞아요. 저도 한 4점을 주고 싶네요. 네네. 그리고 한 줄 평을 이렇게 하고 싶어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데에는 투표용지 한 장으로 가능하다. 어. 아니, 투표용지 한 장으로 충분하다가 낫겠네요. 네. 세상을 변화시키는 데는 투표용지 한 장으로 충분하다. 아니, 가능하다로 하면 안 돼요. 충분하진 않은 것 같아. 세상을 변화시키는 데 그러면 가능하다. 가능한. 네. 왜 충분한 아직 그걸로만은 충분 안 해요. 뭐, 충분했으면 왜냐면 수많은 좋겠네요. 외침도 있어야 되고. 맞아요. 그러네요. 네네. 그래서 저도 가능하다로 적어온 것 같네요. 네. 저 진짜 이번이 한 줄 평화가 정말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너무 많은 말을 하고 네, 싶기도 네. 하고 이거를 요약을 어떻게 할지 몰라가지고. 안에 한 줄 평은 딱 그거예요. 스윙 보트. 그렇죠. 네. 결국은 결정적인 투표하자는 한 건데. 표. 잘 네. 키운 딸 하나 열아들 안 부럽다. 그것도 있을 수 있죠. 네. 네. 결정적인 한 네네. 표. 우리는 모두 다 결정적인 한 표를 갖고 있다. 자, 이게 주제예요. 맞습니다. 네. 요새 계속하는 영화에서 여성들의 파워가 아주 네. 훌륭하네요. 예. 그렇군요. 원더우먼 음악이 듣고 싶다. 찡 없는. 마샤의 파워가 대단하군요. 전 국민의 엄마를 다 마샤로 바꿔야 돼. 결혼하면 마샤로 이를 바꾸게. 세계 평화가 올 거야. MC 마샤? 조만간 캡틴 아메리카와 아이언맨이 엄마가 이름이 같아서 화해한다는 썰도. 아니 그 엄마 이름이 아니고 친구 이름이 똑같다고 해가지고 진짜 똑같거든. 버키 맞아요. 이름하고 네. 어떡하네.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이 방송을 듣고 계실 2016년 4월 13일은 무슨 날일까요? 휴일? 투표일? 둘 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 1919년 상해 임시정부가 세워진 날이기도 합니다. 그럼 임시정부 출범으로부터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었을까요? 대통령이나 정당의 대표, 기업의 대표가 독점적으로 가지고 있는 게 아닌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권리입니다. 우리 모두 대한민국을 독립으로 이끌어낸 영웅들처럼 자부심을 가지고 투표합시다. 무효표를 찍더라도 우리가 지켜보고 있음을 기록으로 보여줍시다. 우리가 김구 선생님이 되어서 김원봉 선생님이 되어서 윤동주 시인이 되어 안중근 의사가 되어 투표를 합시다. 투표 결과가 원하는 결과로 나오셨나요? 아니면 원치 않은 결과로 나오셨나요? 세상은 보기에 따라서 고난과 역경으로 가득할지도 모릅니다. 원하는 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다고 느낄 수도 있죠. 일찍이 베스트셀러 작가 반열에 올랐던 켈빈도 슬럼프는 피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상상하고 글 쓰는 대로 그녀를 변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과연 켈빈과 그녀는 어떻게 될까요? 다음 주 영화 발레리 페리스 감독과 조나단 데이턴 감독의 2012년작 루비 스팍스입니다. 루비 스팍스. 네. 이거 영화를 많은 분들이 모르시더라고요. 네. 저 좀 낯서네요. 네. 예. 그래서 이거 영화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네. 약간 소설보다 이상한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거 네. 같은 느낌도 좀 있고요. 이 주제가 영화 뭔가요? 일단 봐보세요. 재밌는 영화예요. 아, 네. 여러분들도 이 영화 함께 보고 다음 주에 같이 영화 시험 먹기 함께 합시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본 방송의 발언은 진행자들의 개인적인 의견일 뿐, 이 영화에 대한 보편 절대적인 평가가 아님을 밝힙니다. 영화 씹어먹기위원회는 영화는 시대에 따라 상황에 따라 개인의 차이에 따라 모두 느끼는 바가 다름을 인정하며 그 차이를 존중합니다.